피지컬 시즌2로 우승하면서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휴대폰을 받자마자 지금 와이프한테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카톡으로 바로 보냈어. 우승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그치, 그건 얘기했지. 이거 계약 위반으로 알고 있네. 나 얼마 전부터 MMA 하잖아. 이제 내 별명은 존 존스야. 용산 존 존스. 발음을 잘해야겠네. 오늘 오는 친구들이 여태까지 왔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운동적으로 스포츠적으로 좀 일가견이 있는 친구들이 온다고 하는데 난 그것도 궁금해 오늘. 과연 어느 정도 클래스 스타일을 이 친구들이 보여줄지. 야 노크 소리도 크다.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반가워. 오랜만이다 병재야. 안녕. 나도 오랜만이야. 그래. 야 저런 걸 하나 보네 운동하는 애들은. 난 안 보이냐? 말투 왜 그래? 윤실이는 컨셉 잘못 전달받고 온 것 같은데? 어떤 컨셉이지? 반말하는 거 아니었어? 반말하는 거고 야, 일단 자리에 싸우는 거 앉아. 아니었어? 맞아 반말하는 싸우는 거고. 거 아니야? 우리가 동아리 친구들이잖아. 학교 짱 출신이라 가지고 은실이 짱 출신이야? 잘못 전달받았어요. 아니 모띠가 별명 그 닉네임인 거잖아, 그지? 그치. 은실이는 본명 분명히 그대로 장은실. 장은실. 원래 그러니까 나는 익숙한 은실은 옛날 드라마 너네 모를 수도 있는데 SBS 은실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했지. 아, 너 알아? 은실, 나 진짜 알지. 모르겠네. 너 9일. 아 그러면 알겠다. 그럼 어떻게 부르는 게 모띠? 모띠라고 불렀는데 모띠라고 할까? 근데 모띠는 최근에 부탄을 다녀왔어. 아니 어떤 일로? 부탄을 이제 성훈이 형님이랑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로 갔다는데 부탄에 완전 빠져버렸지. 부탄 가봤어? 들어봤어? 부탄을 들어봤는데 가본 적은 없어. 부탄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고. 그냥 자연이야.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 뭐 거기에 뭐 사진 보니까 거기 뭐 맞아. 왕족? 부탄 왕을 만났지. 왕을 만났어 가가지고. 왕이랑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사실 왕이랑 나랑 무슨 그지 뭐 대화도 대화할 게 없잖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친구가 피지컬 100 시즌2 나가서 우승을 했다 우승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통을 벗어버려 나한테. 너 왕이 시키니까 또 왕은 이렇게 가만히. 그래서 난 이제 벗었지. 벗어서 왕 앞에서 이제 막 포징을 막 잡았지. 그 왕이 좋아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옆에 성훈이 형 있잖아. 또 친구가 이 친구는 뭐 UFC 뭐 레전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우통을 벗으라고 또 한 거야. 주성훈 형한테 안 벗었겠지. 주성훈 형은 그 자존심 있는데.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성훈이 형은 진짜 남자들의 우상이잖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성훈이 형은 안 벗겠지 했는데 벗더라고. 벗고 갑자기 섀도우 복싱을 막 이렇게 어디서 하는지. 보기 힘든. 너무 진지하게. 근데 왕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왕 앞이니까 또 그랬겠다. 다음 날 바로 헬기를 불러줬어. 아 진짜로. 그 정도부터 예의니까 또 왕 앞에서는 또. 콜라 먹고 트름 안 한 게 다행이다. 또 왕 앞에서. 보여달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 나라서 재밌게 봤다고. 은실이는 요새 뭐하고 지내? 요즘에 이제 전국체전을 마치고 요즘에 좀 휴가 기간이어서 아 쉬고 있구나. 리커버리 하면서 좀 쉬고 있어. 너희들은 이렇게 관리 잘하는 친구들 쉴 때 뭐해? 오늘도 운동했어? 오늘 지금 약간 저녁 시간쯤인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10km 뛰고 왔지. 은실이는? 나는 지금 휴가 기간이라서 리커버리를 내려놓고 있어. 그래서 쉬고 있어 요즘에는. 그럼 오히려 나 오늘 500m 뛰었거든? 내가 오늘 은실이보다 많이 뛰었네. 500m 뭐 한 거야? 나는 실전 압축으로 뛰어. 그건 늦어서 뛴 거 아니야. 500m. 6분 페이스로 해서 난 여유 있게 하는 걸 좋아해서. 아니 나 예전에 전참시에서 잠깐 봤는데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막 밤내기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잠깐 뭐 예를 들어 뭐 턱걸이 횟수를 해야든지 뭐 이런 거 걸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되게 좀 이게 잦다고 하던데. 근데 그런. 거의 맨날 하지 않아? 매일 하지. 왔었잖아. 우리 왔었어. 그때 몇 번 사지 않았어? 동현이 형이 내가 너무 불쌍해서 대신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는 그냥 맨날 그거를 약간 게임으로 해. 근데 나도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제 밤 내기를 하면은 계속 지더라고. 은실이가? 아 그래? 그럼 약간 좀 다른가? 좀 되게 더 치열해서 그런가?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봐주는 거 없어. 봐주는 것도 없는데 실제로 그 게임에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긴 해. 뭐 이를테면 뭐야? 뭐 어떤 게임을?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벤치 위에다가 이 컵을 올려놓고 그건 뭐 체력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정신적으로 맨날 이게 극한의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재밌는 게임을 하자 해서 누나 왔을 때 이제 그렇게 아 그러니까 운동과는 상관이 없는 막. 뭐 이 정도 중독이면 막 역배 가는 애들도 있고 막 맞아. 사다리도 타고 갈 것 같은데. 맞아, 가위바위보에서 몰아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게임 하면서 이제 남녀 공평하게 그냥 하는 게임이라서 너무 재밌어. 다음에 하다 같이 보면. 한번
나는 난 궁금해. 병재 실려가는 거 진짜 궁금하다. 실려가는 게 진짜로. 은실이가 뭐 최근에 새로 배운 레슬링 기술이 있어? 이번에 이제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새로 배운 기술이 있긴 있어. 근데 여기서 쓰기에는 좀 애매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뭔데? 유병재를 새우처럼 돌리자. 와 대박 너무 좋다. 재밌다 재밌어. 야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모띠가 농사꾼이 될 예정이야. 아니 잠깐만. 질문을 왜 바꿔? 그걸. 농사에 관심. 새우 농사. 나 아직 안 끝났어. 그럼 한번 해볼게. 나 근데 나 꽤 나가 몸무게. 괜찮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시킨들한테. 살짝 이렇게 돌아서. 이런데 뾰족한데 안 다치게 잘해줘. 내가 진짜로. 조심할게. 나 진짜. 내가 조심할게. 어떻게 해요? 두 바퀴만 돌릴게. 어떻게 해요 저는요? 하나 둘 셋 할게. 네. 하나 둘 셋. 나 미쳐. 나 돌아버려. 나 돌아비. 알았어. 괜찮아?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사실. 재밌다.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경험이고 그치. 영광이다 진짜로 우리. 방금 뚝 소리 났어. 3번. 3번이야? 3번이고 장은실 씨가 우리 은실이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준다. 그럼. 나 오늘 집에 가서 진짜 자랑한다. 고마워 받아줘서. 근데 이게 이번에 배운 기술이야? 전혀 아니야. 뭐 질문하고도 안 맞는 걸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돌려보고 싶었어. 아니 모띠가 요새 뭐 대장님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결혼을 하고 이제 1년 됐거든? 1년 됐는데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언제가 제일 좀 행복한 것 같아? 그냥 집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 호칭 대장님은 뭐 이유가 어떻게 된 거야? 대장님은 이제 유튜브를 내가 하는데 자기야라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 자기가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대장님이라고 이제 그게 호칭을 정했지. 유튜브 안에서 근데 뭐야 지금 뭐 좋은 소식 있다는 게 뭐야 이거. 좋은 소식? 뭐 경사가 있다며? 그치 이제 내가 또 아모띠 2세 경사. 아모띠 주니어를 이제 또 아모띠 주니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10주 돼서 이거 얼마 전에 그 좀 알게 됐겠구나 그러면은. 너무 행복해. 요즘에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은실이가 뭐 씨름을 배우자마자 국가급 장사에 등극을 하고 또 MMA도 배우자마자 뭐 김동현 선수를 바로 또 제압하는 모습을. 이게 원래 좀 빨리 배우는 편인가? 그러니까 씨름 같은 경우는 내가 레슬링을 거의 10년 이상 한 후에 어떻게 배우게 됐어, 생활체육으로. 그래서 시합을 나가서 운 좋게 이제 1등을 한 케이스고. 근데 MMA 같은 경우는 배워본 적은 없는데 동현이 오빠랑 같이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잽? 뭐라 그러지? 원투? 그걸 알려줬을 때 그 습득력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룰을 모르니까 동현이 오빠가 후두부를 잡고 이렇게 때리는 게 나오는데 야차 룰로 했구나. 그치.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습득력이 모든 거에 좀 좋아? 아니, 난 운동만 잘하는 것 같아. 특히 이제 격투 종목에서는 그래도 습득력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 나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이게 계산이 돼? 딱 보면 이 3분? 상상만 하는 거니까 상상만. 상상만. 스카우터 이거 전체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일단 유병재랑 하면은 나는 상상하지 마. 나는 누구랑 싸워도 져. 그래 시간으로 해줘. 시간으로? 근데 병재랑 하면 그래도 한 3분 컷? 길게 봐줬다 그래도 고맙다. 가래 정도는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단이랑 하면은 여긴 진짜 궁금한데? 왜냐면 나단이 피지컬이 나단이랑 내가 몸싸움을 해봤어. 힘이 너무 좋은 거야. 장난 아니야. 발 300이야. 근데 일단 기술이 없어가지고 5분 30초 컷? 병재랑 어떻게 2분 차이밖에 안 나랑은 3분 안에 뭐 티타임도 있고 대화도 있고 다 포함해서고 나단이랑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병재 티타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럼 은시에는 우연히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레슬링 하게 된 거야? 맞아. 내가 원래 중학교 친구들이 이제 유도 선수였어. 선수인데 이제 전문 체육으로 특목고를 간다는 거야. 근데 너무 멋있잖아. 근데 그때 당시 나는 이제 갈팡질팡 하고 있었던 시기에 그 친구들을 따라서 갔어. 그 시험을 치러. 근데 운이 좋게도 레슬링 감독님이 나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너 레슬링 해볼래?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레슬링이 뭔지도 모르니까 따라가서 체육관에 갔는데 턱걸이랑 막 푸시업을 막 시켜. 근데 또 내가 그때 당시 막 근성 있게 막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좋게 보셔가지고 그럼 너 서울체구로 와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운 좋게 서울체구를 들어가게 됐어. 모띠는 처음 운동 좀 크로스핏 전에도 하게 된 게 뭐 계기가 나는 체대를 준비하면서 운동을 이제 제대로 자연스럽게? 시작했지. 나 이런 건강한 친구들 보면 궁금한 게 감기도 자주 걸리고 뭐 약간 잔병 치레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많더라고. 나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이상한
질병들도 자주 걸리고 아니 뭐 걸렸는지 모른 적도 있었다며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를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단순 감기인 줄 알고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아 이건 근육통이겠구나 생각하고 목욕탕 가서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 근육을 좀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다다음 날에 병원에 실려갔지. 바이러스 옮기고 다녔네 그냥. 아니 근데 전혀 온탕이 한 번, 냉탕이 한 번. 전염성이 없는. 그래. 중요하다고 얘기해줘야겠다. 아니 은실이가 그 피지컬 100 시즌 1에서 유일하게 여자 팀장이 됐잖아. 그때 심정이 어땠어? 아 그때 내가 왜 됐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 나가면서도 내가 왜? 이러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나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유일하게 여자 팀장이 됐지. 근데 됐을 때 이게 맞나 싶었어. 근데 역시나 게임을 진행하면서 최약체 팀을 꼽잖아. 위에서부터. 그때 너무 싫더라고. 나는 팀장 안 하고 경진이 오빠 팀에 사실 가고 싶었거든. 레슬링 선수들끼리 우리 보여주자. 이거였었거든. 근데 나는 경진이 오빠가 우리 팀을 뽑을 줄 몰랐네. 그러니까 계속 오히려 뭔가 언더독의 반전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최약체로 꼽히니까 오히려 남경진 오빠한테 배신감도 느껴지면서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면서 보여줘야겠다. 우리 팀 언더독의 발라 진짜 제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우리끼리 으쌰으쌰 했던 것 같아. 아니 그 1.5톤 100끌기 미션 할 때 좀 약간 또 팀원들 응원도 많이 해주고 힘을 또 북돋아 주던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근데 다 똑같이 힘든데 여기서 지면은 아쉽잖아.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또 팀장이라는 그런 책임감 아래에서 계속해서 응원했던 것 같아. 아모띠가 또 이제 피지컬 100 시즌 2의 우승자. 그치. 하지만 처음에는 올림픽 선수들 워낙에 레전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긴장을 엄청 많이 했죠. 왜냐하면 나는 이원희 선수님 이제 한판승의 사나이라고 내가 어릴 때 집에서 가족끼리 TV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분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더라고. 내가 저분이랑 어떻게 할지 걱정도 막 됐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운동 선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우승 상금이 얼마야? 3억? 결혼 자금으로 그러면. 그치, 결혼 자금으로 이제 썼지. 그 플랜을 안 세웠을 거 아니야. 그치. 결혼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내가 준비가 모아두고 돼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피지컬 시즌 2를 우승하면서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다 가져가고 끝나면 휴대폰을 줘. 결승전을 하고 나서 휴대폰을 받자마자 내가 이제 지금 와이프한테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진짜로? 카톡으로 바로 보냈지. 끝나고 이거 받자마자. 바로. 우승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그치, 그건 얘기했지. 이거 계약 위반으로 알겠는데. 아니 이미 지났으니까. 바로 넘어오네. 아모띠가 진짜 어떤 퀘스트건 간에 다 내 거 같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자꾸 내 거 남으로 또 불렸었었는데 유일하게 내 거를 의심했던 게 기둥쟁탈전. 그거는 내 거가 아니었지. 남 거였고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는 일단 몸 대 몸으로 맞서 싸우는 거잖아. 레슬링화. 근데 크로스핏은 바벨을 들고 하고 내 자신이랑 자신과의 달리기 싸움. 하고 기계랑. 그치 그런 건데 볼 뺏기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내가 최대한 몸싸움을 안 하려고 피해 다녔어. 잘했다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패자부활전에서 그게 나온 거야. 진짜 나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일단은 이빨 꽉 깨물고 해보자 했는데 내가 아예 그런 기술들이 없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떨어졌지. 사실 이번 피지컬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또 힘든 시리즈를 함께 해온 우리 친구들이기에 우리가 피만 나는 퀘스트 월드컵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하는 거 어떤 게 제일 힘들었는지 일단은 시즌2의 기둥쟁탈전 아까 나왔었던 피지컬 100 시즌1의 오각 줄다리기. 소원 무조건 기둥쟁탈전 아닌가? 나는 달라? 오각 줄다리기였을 것 같아. 이거 오각 줄다리기 어떻게 하는 거야? 5명이서 허리에 줄 매달고 이제 앞에 가서 터치하는. 은실이는 왜 저게 왜 힘들었어?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왜냐면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려웠을 것 어려웠지. 같아. 근데 기둥 젤타전은 그래도 내가 그립을 좀 그래도 할 수 그립을, 있으니까 기둥을 세게 잡고 있지 않았을까. 지현이 형인데 정지현 형. 지현이 오빠는 좀 세지. 좀 다르지. 시즌 1, 2의 공백기 이거 약간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와. 나는 무동력 트레드밀 달리기. 보는 입장에서는 무동력 트레드밀이 더 힘들어 보였어. 저게 심지어 엄청 많이 뛰더라고. 거리를 3번 나눠서 뛰었잖아. 근데 나는 공백기가 더 힘든 거야. 아 그래? 너무 무서워. 나는 반대로 공 뺏기는 자신 있었어. 근데 무동력 트레드밀을 내가 시즌2를 보면서 나는 시즌2 안 나가길 잘했다. 이 정도였어. 저 무동력 트레드밀이 나도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건 더 압박이 되는 게 다 같이 뛰잖아. 누가 떨어지는지도 보이고 막. 이게 또 집중이야. 왜냐면 옆에서 떨어졌잖아. 그럼 나도 집중 못하면 나도 떨어지는 거야. 구조물 매달리기.
시즌 1의 이게 첫 번째 미션 그리고 모래나르기. 구조물은 조금 매달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럼 나도 생각해. 모래나르기도 그냥 나르면 되지 않아? 저게 어려운 거? 근데 힘든 거는 내가 봤을 때 모래 나르기가 좀 더 힘들 것 맞아. 같은데. 체력적으로 힘든데 근데 구조물 저거 매달리기는 여기 엄청 아프고. 심리적으로도 이거 끝나고 또 팔이 막 잘 안 움직였다. 맞아. 본인 입장에 힘든 거는 구조물 매달리기가 저거 아마 첫 미션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보면서 야 저거 좋은 표현 아니죠? 말겐색이 엄청 했을 거야 하면서 아 죽겠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심리전으로 계속 가고 선착순 롤러레이스 그리고 미로 점령전 이건 좀 해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내가 이제 두 개를 다 해봤으니까 미로 점령전이 더 힘들었어. 왜? 왜냐면 내가 저기서 떨어졌거든. 아 저거는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내 피지컬로 어떻게 밀어붙여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략이 필요했어. 근데 내가 그런 뇌지컬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팀장으로서 작전을 좀 잘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우리 팀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지. 시즌 1, 2 토르소 지키기 그리고 시즌 1 시지프스의 형벌. 이거 형벌. 형벌. 시지프스 나왔다. 나도 시지프스 같아. 나 진짜 이거 성빈이가 저기서 했잖아. 자기가 지금까지 한 운동 중에서 제일 힘들었대. 모든 운동 중에 그리고 이게 구조물이 또 있잖아. 언덕이 좀 힘들어 보여 딱 봐도. 그러니까 평지에서 해도 힘든 운동인데 언덕이 또 있어 버리니까 더 힘들었을 거야. 사실 우리 아모트랑 은실이가 이번에 진짜로 그동안은 뭐 개인전이었다면 정말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타국의 이제 대표 피지컬 레전드들이랑 대결했는데 피지컬 아시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줄래? 피지컬 아시아는 이제 지금까지 피지컬 100 시즌 1, 2랑은 다르게 일단 나라별로 대표들이 나와서 8개국 총 48명이 이제 대결하는 건데 각국의 이제 자존심을 걸고 대결을 하는 거니까 각 나라에 이제 좀 이입을 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무띠는 이제 전에 피지컬 100 새 시즌에 좀 참여해보고 싶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번 피지컬 아시아에는 좀 고민을 했었다고. 고민을 많이 했지. 왜냐면 내가 시즌 2에서 우승을 했고 이걸 내가 또 나가서 얻을 게 있을까라는 그렇지, 우승까지 했으니. 생각을 많이 했지. 근데 이제 그 내가 결정적으로 나가게 된 이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계기가 뭐냐면 그 사전 미팅을 한번 했었어. 했는데 그 PD님께서 이제 만나서 내가 고민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이게 방영될 때 아모띠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를 상상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내가 지금 이거를 거절하고 나 말고 딴 사람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야.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결정을 하게 됐지. 피디님 전략을 되게 잘 짰다. 진짜 완전 그 말에 바로 넘어갔어. 그래. 근데 은시는 뭔가 부담이 되지만 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것 같아서 하게 됐다고. 그치 이제 시즌 1 때는 이제 개인전이니까 그래도 내가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 팀전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못해도 큰 방해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꼈고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지. 그래도 내가 이왕 출연을 하게 되면 좀 더 레슬링도 알리고 그리고 좀 더 훈련량 올려서 내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 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같아서 출연을 했죠. 총 8개국이 참여한 거라고 어떤 나라가 참여했는지 한번 소개해줘. 호주, 호주,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한국, 티르키. 일본 이렇게 8개국. 두 명 다 약간 그 호주 팀이 가장 위협적이었다고. 왜냐면 그 토르소를 일단 봤을 때는 뭐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왔을 때는 에디 스트롱맨이고 앨론이라고 이제 럭비 선수 그다음에 저기 휘테커까지 그 세 명이 덩치가 일단 너무 커서 거기에 좀 압도가 됐지. 아니 은실이가 견제되던 선수를 이제 트리키의 팀의 그 레슬링 국가대표 야세미 나다르 이히트 선수를 뽑았다고. 이분이 세계 1위 선수야? 아, 세계 선수권 나가면 무조건 거의 1등하는 항상 계시고 항상 포디움에 1등에 있었어가지고 계시는. 어렸을 때부터 나도 국제대회를 나가면 항상 있는 선수였어. 야세민 선수가. 그리고 일본의 로노카 선수도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항상 랭킹으로. 두 분은 다 어쨌든 올림픽이랑 뭐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거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리스트고 나는 이제 전국 선수고 한국 선수고 이러니까 조금 주눅이 들지. 그래서 견제도 됐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미션을 하게 되면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나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니까 몽골 선수들 체형을 봤을 때 약간 좀 다르잖아. 그 약간 그 압도되는 그 느낌이. 어때서 실제로 보니까?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느꼈을 때는 앞에 몇몇의 비주얼이 너무 강력해서
좀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 저 친구들을 우리는 그래도 1대1로 마크했으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 근데 그 유도에 100kg 선수 여자분이 맞지. 있었어가지고 저기도 좀 안 되겠다라고 맞아. 얘기를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힘이 진짜 좋아. 그럴 것 같아. 외국 대회를 나가도 몽골은 여자 선수랑 같은 체급끼리 해도 남자랑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뭐 어떻게 다른 거야 근데 그냥 DNA가 달라. 근데 그 피지컬도 너무 남다르고. 근데 또 웃을 때는 귀엽더라고. 인상들은 다 순해. 얼굴만 딱 보면 항상 또 웃고 계시고. 근데 정치들이 안 순한 거지. 아니 그 필리핀 팀에 이제 파키아오 선수 나왔을 때는 어땠는지 기억나? 아 그때 처음 다 딱 봤을 놀랬지. 때. 나 놀랬지. 나는 나가기 전에 아마 기사로 먼저 봤을 거야. 그래서 에이 설마 나올까 했는데 진짜로 나와서 너무 놀랬어. 그래서 빨리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해야겠다. 내가 언제 악수를 한번 해보겠어. 너무 레전드니까. 그래서 악수 한번 했지. 아니, 그 어때? 그 실제 약간 엄청 덩치가 작으셔. 작으신데 그 포스가 맞아. 남달라. 그 작은 최고에서 나오는 그 포스가 진짜. 지금 아우라가 아우라가 있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 나도 그 예전에 무한도전 주먹이 운다 스페셜 때 파키아오 형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되게 귀여우시고 이렇게 작으셔. 내가 아우라가 있지. 대한민국 팀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줘. 오늘 자리 못한 친구에 대해서도 뭐 동현이 형이 일단 동현이 형은 일단 팀장님으로서 일단 작전을 너무 잘 세우셔. 형님이 잔머리랑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좋아하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하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자를 다 생각을 해놓으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나는 믿음직스럽고 좋았고. 그다음 뭐 민재는 우리는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씨름계에서는 엄청 어린 커리어를. 나이인데도 엄청 말도 안 되는 커리어를 세운 그런 친구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믿을만 했지. 너무 좋았고. 그치. 그리고 이제 승현이 같은 승현이 경우는 선수. 이제 내가 서브로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유명한 선수니까 일단 든든했고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난 친구고 아시아 1등이니까. 아시아 1등이니까 또 피지컬 아시아인데 크로스핏 아시아 1등이 나온다? 1등이야. 너무 든든하잖아 일단. 너무 든든했고 성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은 잘 안 하는데 게임만 들어가면 그 돌변한 눈빛이랑 이 전략을 너무나 잘 세우더라고. 윤성민 선수 말수가 별로 없어? 드라마 볼 때가 많아.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항상 드라마 보면서 말 진짜 뭐- 많은데. 뭐 봐? 그 이현숙녀 프로그램을 이현승역 캠프. 그렇게 많이 그거를 보더라고. 그때 계속 봤어. 계속 대기실에서. 되게 되게 만져이다는데 귀여운데? 피지컬 아시아 준비하면서 이현승역 캠프 보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팀전이니까 각자 팀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을 그치, 것 같은데 그치. 각자 좀 어떤 역할이었는지. 둘의 역할은 근데 거의 누나가 이제 그런 부팀장 느낌이었지. 아, 그러니까 그래? 제일 누나니까 우리도 이제 서로 누나한테 이제 좀 의지를 많이 했고 나는 호들갑 떠는 스타일이거든. 동현이 형도 좀 호들갑 떠는 스타일이고. 근데 누나는 성빈이랑 같이 조금 잔잔해. 그래서 많이 안정을 시켜줘. 중심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구나. 모띠는 어땠어? 모띠는 이제 동현이 오빠랑 거의 이제 경호 팀장님. 경호 팀장? 경호 팀장님 느낌. 그러니까 동현이 오빠랑 계속 붙어 다니고 붙어 다녀서,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경호해주고 동현이 오빠가 조금 위압감이나 힘들어하면은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해주고. 멘탈적으로 지지해주고. 아니, 동현이 형이 걱정이 되게 많으셔. 진짜 많으셔. 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혼자 상상하고 걱정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래도 형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긍정적인 이미지죠. 워낙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이번 콘텐츠가 이제 국가대항전이다 보니까 자막도 사실 화제가 많이 되는 게 국가별로 이제 색깔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좀 인식하기 쉽게 이렇게 해줬는데 미션 설명도 한국말로 했다가 이제 또 다른 언어로 이거 되게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처음에 모여서 피지컬 아시아 뭐 이번 상금은 뭐 10억입니다. 그럼 우리는 와 바로 이렇게 했어. 그러네. 그게 있었겠구나. 근데 옆에서는 뭐 얘들 뭐지?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각 나라별로 이제 자기 말로 통역을 해주는데 다시 이제 한 템포 쉬고 이번 상금은 10억입니다 하면 외국인들 와 하면 우리 다시 같이 와.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눈치를 채고 이거를 한번 통역을 한번 해주고 나서 같이 박수를 쳐야겠다. 방송쟁이처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어렵지. 진지하니까. 어려워. 진심이니까 이거 시작할 때 갑자기 다들 예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맞아. 이러고 있는 진짜 거지. 맞떡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 전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국가 대표로 나오니까 다들 뭔가 엄청 예민했을 것 같은데. 그때 영토 점령전에서 이야기할게. 게임이 가열되다 보니까 룰을 똑같이 하게 되면 게임이 결국엔 안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룰을 좀 바꾸자고 했는데 각 나라의 이제 팀장님들이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리매치를 계속 했던 거지. 난 이거 진짜 못된 제작진이었으면 이거 분량 2배로 늘릴 수 있어. 일단 게임 하나 하고 그 뒤에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걸로. 왜냐면 감정 상하지 이거. 그치 완전 잘못하면은. 상할 수밖에 맞아, 없는 맞아, 구조인데. 이번에 세트장 규모가 뭐 축구장 5개 규모였다고 하던데. 거의 블록버스터급이었어 진짜. 압도됐겠다 갔을 때. 그냥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한국도 그 어느 나라도 아니고 피지컬 아시아 그 세계관으로 몰입하게끔 세트장을 만들었어. 아니 뭐 영토 점령전 그 세트 보고서 약간 뭐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은실이가 그랬다면서. 아니 거기 세트장이 엄청 어두워. 화장실 갈 때도 프레시로 불이 비춰서 가야 될 정도로 엄청 어두운데 그냥 말 그대로 귀신 나올 것 같았어. 너 귀신 무서워해? 어. 에 귀신 없어. 뭘 무서워해? 옛날엔 무서웠지. 옛날에. 아 보니까 사자보이즈가 심판을 보던데. 패러디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어떻게 시기가 또 맞물렸네. 아니, 약간 몰입 좀 깨졌어 보였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이슈가 되더라고. 왜냐면 근데 그때는 그게 나오기 전이었어. 아 먼저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심판 저승사자 이 컨셉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전혀 못했지. 전혀 못했지. 순서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저거 뭐 이제 소다팝 부르겠구나 이제 뭐 하는 뭔데 이제 원래는 그냥 지옥이나 뭐 이런 데니까 저승사자들처럼. 아니 이번에 가장 자신 있는 미션이 난파선 미션이었다고 못 뛰는. 이게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일단 그 전에 첫 미션이 우리가 영토 점령전이었잖아. 그 미션을 하면서 진짜 팀이 됐다는 걸 느꼈어. 그 전에 우리가 만나서 팀이라 했을 때는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뭐 팀워크가 잘 맞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영토 점령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진짜 끈끈이 계속 붙잡고 있고 뭐 누구 괜찮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막 우리 진짜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그 다음 미션이 바로 난파선 미션이었는데 우리가 진짜 이건 팀이 됐다. 이거는 우리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난파선 미션 자체 자신이 있었다기보다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팀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치.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 맞아. 은실이가 첫 번째 퀘스트 그 영토 점령전을 가장 지옥 같은 순간으로. 그때가 왜 지옥 같았냐면은 영토를 일단 점령을 먼저 해놔야 돼. 근데 일단 승현이랑 나랑은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붙들고 있자. 뒤쪽에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이 모래가 있잖아. 그때 당시 모래가 있으니까 모래가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거야. 밑에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리매치도 하고 경기가 끝날 듯 하면서도 안 끝나고 이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어. 대천 해수욕장만 한번 갔다 와도 모래 계속 나와. 서울 와서도 계속 나오고 막 하는데 맞아. 계속 나왔었다면 그 게임 끝나고 나서 모래가 몸에서. 몸에서도 나오고 그냥 코에서도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고 밥 먹으면서도 심지어 모래 같이 나오더라고. 와. 우리가 또 다치지 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고운 모래였어. 또 날리는 모래니까. 맞아. 근데 그런 효과가 오히려 또 멋있었던 것 같아. 이런 예고편이나 봤을 그림이. 때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리핀, 몽골, 튀르키예랑 우리 또 대한민국이 리매치를 계속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남이가가 굉장히 또 화제가 많이 됐어. 이거를 뭐 누가 알려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발음이. 전수해 준 아니, 거야. 이걸 처음 촬영 전에 만났었어. 우리가 먼저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거든. 아. 토르소에서 만나서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와서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남이가 자꾸 이러는 거야. 형제의 나라 자꾸 이러는 거야. 먼저 가르쳐준 게 아니고. 먼저. 그래서 우리도 같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땡큐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국엔 내 팀이 남게 됐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 티르키예가 이제 봤을 때 제일 전력이 좋았고 우리랑 좀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한번 하자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남이가를 나왔구나. 우리가 남이가 오케이? 연실이가 이번에 두 번째 퀘스트 그 난파선 미션에서 진짜 좀 약간 잊고 싶었을 수도 있는 기억인 배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데 처음 딱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 올 것이 왔구나. 어쨌든 비슷한 미션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뭔가 밀어내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이런 미션이 나오면서 또 엄청 무거웠거든. 2톤이 넘는 무게였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시즌 1 때 흔들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었어. 근데 내가 그게 좀 무서워서 밑에서 모래만 이렇게 차곡차곡 해주고 마지막에만 이제 다리를 건너. 근데 이번에 짚라인을 내가 안 하려고 했어. 나는 좀 고동포도 있고 무서워서 좀 그렇다 했는데 내가 체중이 덜 나가고 하니까 이 미션에서는 짚라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좁혀져서 그럼 알겠다 해보겠다 해서 근데 생각보다 또 괜찮은 거야. 미션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이 박스를 옮기지 않으면 내가 지잖아. 거기에 엄청 집중해 있었다 보니까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 연실이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구나. 살짝. 근데 공포증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보면 해결할 길이 없는 맞아. 공포증인데 그거를 그냥 정신력으로 극복이 버틴 되네. 거네 그냥. 아니 근데 사실상 세트장이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어. 그래서 완전 막 7m 막 이 정도가 아니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너네 이런 거 전체적인 퀘스트 같은 거 하면서
이거를 짰을 제작진 얼굴 같은 걸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상상될 것 같거든. 해봤지. 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전문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 시뮬레이션 했던 팀이 있대. 있어서 운동 능력 있는 분들이 진짜 은실이가 이제 또 막내 민재랑 같이 돌장승 버티기 요걸 하면서 참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민재를 많이 다독이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근데 너도 힘들었잖아 당연히.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하면서 각성하게 되더라고. 민재가 힘들어하면은 이제 내가 좀 더 버텨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면 민재가 좀 더 버텨서 손 다시 풀었다가 다시 잡고 이런 전략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했었고 그리고 옆에서 먼저 떨어뜨리는 걸 보고 나서 더 힘이 나는 거야. 그 힘든 거를 조금 깨고 싶어서 이제 민재가 노래를 부르는 게 어떠냐 그러는 거야. 그래 우리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이 힘듦을 좀 넘겨보자 했는데 서로 아는 노래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아니 뭐 한국도 없을까? 그게? 아니 유일하게 있었던 거의 게 이제 띠동갑이라서. 거의 띠동갑. 겹치는 노래가.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세대가 이거.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은실이가 떠올렸던 노래는 뭐야? 우리 비슷한 세대니까. 뭐 아파트 아 로제의 아파트. 아 몰라 그때 당시 너무 생각이 안 들었고 여기가 죽겠으니까 노래고 나발이고 그냥 생각 안 나는 노래 하자고 하니까 아는 노래가 이제 그냥 애국가 부르자 그래서 애국가를 불렀지. 아모티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넘기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또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아 마지막 순서니까. 그치, 내가 여기서 만약에 꼴등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팀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팀을 올라가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부담이 많이 됐겠다. 엄청 부담 많이 됐지. 그러니까 자료 넘기기 할 때는 처음에는 좀 안 넘어갔잖아. 대한민국 팀 여기서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땀이라도 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좀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놓는 타이밍을 늦게 놓고 엉덩이 힘을 조금 더 쓰고 하체 힘을 좀 더 쓰자라는 이렇게 집중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감이 잡히더라고. 사실 너네 오기 전에 우리가 살짝 물어봤는데 야 너 손씨름을 하면 얘네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문제 없지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는 안 했어. 발라버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 그래? 모띠가 휘테커 선수를 손씨름으로 또 휘테커를 내가 또 가볍게 가볍게 이겼지. 아주 가볍게. 이거 그러면 한번 붙어볼 수... 뭐 느낌만 낼래? 어떻게? 느낌만 한번 볼까? 느낌만 맛만 볼까? 맛만. 여기 앞에서 할까? 손이 너무 큰데?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요거는 시작! 이렇게 되면 뭐야 내가 이긴 거지. 이모티가 이게 먼저 발이 떨어져. 야 근데 야 할만하다 나다나. 할만해. 한 번 더 할래 그냥. 한번 더. 야 너가 솔직히 중심 때문에 그래. 한 번 더 해. 왼손. 할만해. 팬티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 너 나한테 그랬잖아. 팬티 오늘 신경 쓰인다고 맞아, 했잖아. 맞아. 자 근데 나단이 또 허벅지 힘이 좋거든. 내가 어제 이거 한 100개 이상 준비했어. 스쿼트 그래. 아니 이거 손뼉 싸움. 난할 수 있지. 야 근데 이거는 이거 그냥 계속 해주는 거야. 내가? 이건 나도 가능할 것 같아. 내기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기? 밥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요화정 하나씩 한 270만 원 나올 것 같거든. 그래. 시작. 그래. 야 두뇌 싸움이다 나다나. 그렇지. 심리전도 하고. 야 할만해.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더 힘이 됐어. 아니 그 네 번째 퀘스트 이제 배틀로프 릴레이에서 은실이가 좀 약간 진짜 팔도 팔인데 멘탈도 좀 많이 좀 나갔었던 것 같은데 실제 좀 어땠어? 나 배틀로프는 레슬링 선수들이 많이 해서 자신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나가니까 내 팀이 이제 동시에 하는데 우리 팀이 여자 유일하게 2명이었어. 근데 거기서 일단 좀 졌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하니까 성빈이가 생각보다 힘들어하더라고.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성빈이가 시간적으로 더 해줘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리는 카드긴 했는데 확실히 제대로 버려졌구나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 아니 아까 우리 팀장 김동현 형의 좀 어떤 팀장다운 면모를 얘기를 해줬는데 전략도 진짜 좀 잘 짰다고 하더라고. 전략을 오빠는 24시간 계속 짰어. 근데 그런 스타일이야. 머리 쓰는 거 되게 좋아해. 머리 그거 잘 써. 뭐 자부심이 있고 또. 데스매치 할 때도 동현이 형이 의견을 줬는데 거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번 라운드에서 생존한 1등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러면 나머지 세 팀은 여기서 떨어지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럴 일은 없잖아 당연히. 이 미션이 우리가 개인적인 피지컬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아껴두자 이런 얘기를 했어. 사실 그것도 도박이었지. 그렇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시청자분들 기준으로 퀘스트 4의 결과가 가장 궁금한 시점에 지금 딱 끊겼는데 그 김동현의 전략이 과연 통했을지. 통했나?
통했나? 아 그러면 이거 얘기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알려줘. 어떤 거? 10억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10억을 이니셜로만 얘기하자. 앞에 나라 이니셜로. 10억을 6명이서 아마 나눠서 가져갔을 거야. 6명이서 우승자가 야, 가져가죠, 친구 봐라. 우승자가 가져갔을 거고. 근데 진짜 말하자면은 8개 국가 중에 한 팀이 나와. 와 진짜 대박인데. 오케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피지컬 아시아를 홍보하러 온 걸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피지컬 아시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어느 친구 할래? 모띠가 앞에 이쪽 카메라를 네. 보고서 내가 하나 둘 셋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네. 시계요 시계. 땀나냐 왜? 해밀턴. 해밀턴이면 10번.